구조됐는데 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야 너는 결혼해보고 유산해봤지 나는 결혼도 못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냥 다 내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괜히 유산했다고 얘기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우울이 진짜 막 끝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오은영 스테이의 특별한 시간 오토크 시간입니다. 자, 너무 귀엽다. 야, 귀여워라. 짱구구나 짱구.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네.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실까요? 네. 영상은 제 가족이자 친구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반려견 짱구의 모습인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9살 때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유난히 좀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가족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11살 때 짱구를 처음 데리고 오게 됐거든요. 가장 힘들 때 맞아요. 같이 있게 된 네, 네, 반려견이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15년 동안 같이 함께 했고 이제 되게 각별했던 사이였는데 거의 같이 붙어 있었고 좀 우울증에 빠졌었는데 그때도 이제 강아지가 항상 옆에 있어줘가지고 제가 좀 되게 각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갑자기 잃은 것처럼 짱구도 3시간 만에 갑자기 잃게 됐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새벽 4시쯤에 야 짱구가 없어졌다 일어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대 밑에 구석진데 있는 거예요. 집을 다 뒤져보니까. 아이고, 저런. 아기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만 끔뻑이면서 피가 이렇게 오줌으로 이렇게 이불을 다 적실 정도로 피가 네.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병원으로 달려갔고 온몸에 지금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수혈도 할 수 없고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아기가 정말 천천히 숨이 멎었어요. 헐떡헐떡 거리다가도 천천히 숨을 멎었는데 아마 이제 저한테 좀 인사할 시간을 줬던 게 아닐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짱구한테 그 엄마의 사랑을 좀 투영시켰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니까 진짜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더 허무함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강아지 보내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아지 죽은 건데 뭘 그러냐. 아이 진짜. 네. 한 마리 더 키우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아
유난을 떤다. 네, 유난스럽다. 음. 주변 사람들 말로. 그래서 닉네임이 오늘 네. 유난으로 나온.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이 진짜 유난인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네. 그게 조금 슬프고 일상을 좀 유지해 나가기 어렵고 이렇게 보낸 시기가 2년 정도였어요. 2년. 네네네. 공감을 엄청 또 노르네명님이 네. 예. 저도 비슷한, 비슷한 네, 사연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사연이라서.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마저 듣고 얘기를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너는 내 운명, 우리 네. 네, 요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하는 그 시간도 저도 막 좀 뭔가 네, 요게 네. 사연이 또. 아휴. 저의 반려묘자 가족이었던 봉이의 유고람이에요. 아, 네. 진짜. 봉이는 4살 때 저한테 왔어요. 저랑은 12년 동안 함께 했고 이제 그 제 고양이 봉이는 스코티시 폴드라고 유전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뒷다리를 절고 이제 꼬리가 한쪽 방향으로 휘어가지고 굳어서 있는 그런 유전병인데 이거는 치료 방법이 없고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관절에 좋다고 하는 이제 영양제를 하나 사서 먹였는데 먹이고 나서 며칠 뒤에 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제 뒷다리를 못 쓰고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더라고요. 힘없이. 병원에 바로 달려가가지고 쌤한테 보여드렸는데 애 상태 너무 안 좋다. 너무 심각하다. 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내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결정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애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애 컨디션이 어떤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약을 먹여서 얘가 죽었나? 처방받은 약이었나요? 처방은 아니었어요. 그냥 보조제. 네네, 보조제였어요. 그래서 더 이제 네. 죄책감이 드는 거죠. 이게 병원에 너무 늦게 데려갔나? 그다음에 안락사. 제가 더 살고 싶지 않았을까? 내 욕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일단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다. 근데 봉이의 마지막에 다리를 못 써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릴 것 같은. 네. 언니야. 아유, 고생했어. 편하게 쉬어.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결혼 앞둔 남자친구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아직 왜 그러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평생을 같이 해야 될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 제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이 결혼을 해도 되나. 그런 걱정까지 드셨군요. 네, 그리고 너를 안 만났으면 그 시간에 봉이를 내가 더 케어해줄 수 있었을 텐데 더 안아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 그 원망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려묘가 떠난 거를 남자친구분이 슬퍼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인을 더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연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슬프긴 하지만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니까 여기에 더 비중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상하니까 이제 본인을 지켜라 이 표현을 이제 그만해라.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언어를 좀 맞아요. 네. 저도 딱 그 시기에 들었던 모든 말들이 저한테 되게 날카롭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일 제가 화가 났던 말이 밥 맛있게 먹어가 밥 맛있게 먹어. 밥 맛있게 먹어라.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이제 위로하는 그 카톡의 마지막 말이 밥 맛있게 먹어였는데 내가 지금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도 않은데 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엄청난 분노가 막 마음속에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2년 반 지나고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날카롭게 반응을 그때 하지 않았나? 나의 슬픔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 표출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자체가 우리한테 힘든 시간이구나 정도만 느끼고 가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그냥 사람과 똑같은 그냥 가족이에요. 이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슬픔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슬픔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사람은 돌아가시면요. 그 장례라는 과정을 통해 3일장, 3박 4일은 몰두하게 해줘요. 그 슬픔에 몰두할 수 있게, 충분히 슬퍼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반려견과 반려묘는 굉장히 달라요. 충분한 애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나 또는 정서적인 지지를 잘 못 받고 그 사실 냉정하게 보면 애도 과정을 충분히 못 거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럴 수 있지. 어쩌면 두 분 모두 이 소중한 대상을 떠나보낸 다음에 그 그리움과 아픔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네. 네. 우리 다음에는요. 짜잔. 네. 복권 아니야? 뭐야 이거? 네. 이 복권? 저렇게 복권인데요. 어머, 응? 일십, 백천만, 10만, 100만, 2억이요, 2억. 제 거예요. 된 거야? 그래요. 일단 복권은 긁어봐야 합니다. 네, 긁어봐야죠. 진짜로? 네. 혹시 이거 되면 네. 일어나서 바로 한 장 하러 가시죠. 너무 좋은데. 예, 기분 좋으니까. 오케이. 이거 되면 이거 대박인데. 어머. 500원? 1,000원? 뭐야? 설마.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자, 뿅뿅뿅. 할머니 당첨. 할머니 당첨. 이거 네. 모르세요? 네. 이거는 인밍아웃 할 때 쓰는 이벤트 같은 거. 이벤트 맞아. 복권이거든요. 네. 알아요. 요즘에 MG가 아니어서 모르는.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온이라고 하고요. 이 단어를 이렇게 여기에서 꺼내게 될 줄은 몰랐고 오늘 이 단어를 좀 많이 말하고 싶네요. 네. 다운이란 단어. 네. 다온. 네. 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네. 이걸 여기서 쓸 줄은 몰랐는데
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9살에 했으니까 늦은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재작년에 제가 산부인과를 갔었는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못 낳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후회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공수정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서 정말 그냥 얼떨결에 인공수정을 했는데 그게 그냥 딱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네. 이 다운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태명이에요. 태명인데 세명. 네, 네. 좋은 일이 다 온다 이래서 다운이라고 졌었거든요. 다운이. 아기가 너무 잘 자라니까 병원에서도 100점 중에 100점 아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와 너무 좋다 이러고 있던 찰나에 네. 며칠 동안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막 감기 몸살인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리고 막 기력도 없고 막 계속 이래서 그러셨어요. 몇 주째쯤 그러셨어요? 그게 한 9주 거의 다 될 쯤에 그랬어요. 9주쯤. 저희 신랑이 안 되겠다 병원 한번 가보자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아이고. 그 초음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기를 계속 대해둘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약물로 치료할 수 있고 소파술로 뺄 수 있다. 근데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나온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본인이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병원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병원에서 보고서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네네. 아 그러면 수술을 받겠습니다 해서 좀 부랴부랴 수술도 받고 그리고 너무 많이 움직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내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제 탓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권도 사실은 10주 때 인밍아웃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게 딱 아기가 심장이 멈추기 한 이틀 전에 애가 도착을 한 거예요. 미치겠다. 와. 네. 정말 뭐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야 9주 됐는데 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야 너는 결혼해보고 유산해봤지 나는 결혼도 못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냥 다 내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괜히 유산했다고 얘기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우울이 진짜 막 끝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아휴. 나쁜 생각이 너무 들고 그러셨어요. 음. 어떤 나쁜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사실은 정말 예전에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큰 이별을 겪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죽음을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아휴. 가족이 세상을 떠나셨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만 가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동안은 못 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겪고서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말을 많이 못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와가지고 원래 아이를 임신을 하면요. 딱 그것이 확인된 순간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온 마음이 아이를 사랑할 모든 준비가 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근데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시작한 나와 강렬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를 어쨌든 잃은 거기 때문에 상실은 우울을 동반하거든요. 뭔가 중요한 뭔가를 상실하면 그게 대상이든 물건이든 명예든 뭐든 건강이든 중요한 걸 잃었는데 기쁘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는 그 이상한 거죠. 자,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닌 제3자는 임신 9주인 아이는 아직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또 가지면 되지 뭐. 내가 맞죠? 맞는 말이에요. 또 잘 준비해서 또 부모가 이제 되도록 하겠지만 이제 태아를 잃은 분한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알아.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또 생명이 찾아올 거야. 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잘 회복을 합시다. 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 말밖에 없어. 미안해. 그리고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